이거는 뭐 좌파 애들이 올린 동영상 같은데요. 홍준표가 엄청 얻어 터졌다. 심상정한테. 이렇게 제목을 해서 올려서 나 이거 봤는데, 이걸 보고 홍준표가 엄청 얻어 터졌다고 느끼는,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난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홍준표가 엄청 얻어 터진 게 아니고 굉장히 대답을 잘하고, 오히려 심상정이가 지금 저 장면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 뭐 독일하고 스웨덴은 강성 노조가 있는데도 이렇게 성공했다, 뭐 이런 해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보니까 참 이게 좀 너무 좀 엉터리 같은 얘기인데, 이 좌파 애들은 이걸 홍준표가 엄청 얻어 터졌다고 이렇게 제목을 해놨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그 귀족 노조, 연봉 6천만 원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노조냐, 그건 자영업자로 본다라고 홍준표 씨가 이야기하는데, 참 대답을 잘 하시네요. 예, 아주 명언이네요. 예. 그리고 저 심상정 씨는 그게 그 연봉 6천만 원이 도지사 월급과 같더라, 그렇게 하는 그 홍준표의 말에 대해서, 그러면 뭐 그렇게 노조원들은 돈을 못 받아야 되는 거냐? 예? 노동자를 그렇게 천시하는 사상이 스며 있는 게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니까 홍준표 씨가 그렇게 이제 받아친 거예요. 예. 그렇죠. 노조원이 6천만 원 이상 받는다면 그 사람이 무슨 자영업자 수준이죠. 어떻게 그게 노조입니까? 예. 심상정 씨는 아직도 저 세월호 빠치 달고 있는데, 글쎄요, 저도 한번 저런 아줌마가 한번 토론 좀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저런 아줌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아줌마하고 토론 붙어가지고, 한번 붙어보고 싶네요, 저런 사람하고. 이 대목에서 아주 결정적인 얘기죠. 홍준표 씨가 노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노조의 부당한 행위를 부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심상정 씨가 그 노조의 행위가 부당한지 부당하지 않은지를 왜 홍준표 씨가 결정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요. 노조의 행위가 부당한지 부당하지 않은지를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그 판단하지 않으면, 그냥 그러면 노조의 행위가 항상 정당한 것이다, 이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심상정 씨의 사상은 노조의 행위는 항상 신성하다, 그러므로 부정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을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저 사람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사람하고 한번 토론 좀 붙어봐야 되는데, 예. 저는 이제 말이 느려갖고 이제 토론을 잘 못하는데, 말 빠른 사람들이 토론을 잘하는데, 저는 말 천천히 하기 때문에, 참 아찔하네요. 아찔해. 그러니까 심상정 같은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옛날에 이제 권영길 씨의 이제 후예거든요. 권영길 씨가 옛날에 처음 이제 그 당시에 나와서, 권영길 씨가 할 때만 해도 그래도 상당히 순수성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쭉 나와갖고 뭐 심상정, 노회찬 이런 사람한테 오면서 이상하게 됐어요. 저 사람들이. 예, 아주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심상정, 노회찬 이런 사람들이 그 옛날에 그 권영길 씨, 그 건전한 그 권영길 씨 그쪽 라인을 계속 살려서 좀 순수하게 갔으면 그나마 어떠한 그 소수 정당으로서, 소수 노동당으로서
그래도 입지가 있을 텐데, 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문재인이라든가 이런 민주당 세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연대하고, 또 뭐 통진당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연대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은 저 사람들이 그 건전한 그 노동자의 권리를 해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노동자 계급은 저 심상정 요새 이런 그 뭐 정의당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권리를 해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나는 그 노동당의 출연이 옳다고 봅니다. 노동당은 분명히 출연해야 하고, 이 노동자 계급을 옹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그 민주당 계열 이런 사람들하고 연대함으로써 빛이 퇴색한다는 사실을, 그래갖고 좌파가 돼버리잖아요. 예. 좌파가 되죠. 그러니까 이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노동운동을 하면서 이 좌파에 물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노조가 이 좌파로 자꾸 되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억울하게 되고 있어요. 이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댓글 올라오는 것도 보고 그러면 이 노동층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그 좌표를 분명히 잡아야 되는데, 예, 그게 좀 많이 아쉽네요. 여기 들어보면 옛날 대학 등록금 뭐 거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문재인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 얘기를 왜 합니까? 이렇게 앞으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씨가 어이가 없으니까, 아니 그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대학 뭐 등록금 자유화 해가지고 110% 올랐지 않냐. 그 당신네들이 이렇게 올려놓고서는 이제 와서 뭐 선심 쓰듯이 반값 등록금으로, 왜 반값 등록금으로 라는 말을 쓰냐. 자기네들이 올려놨던 그 이전 상태, 원 상태로 회복한다고 공약을 해라,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못 알아듣고, 뭐 엉뚱한 저 사람은 보면,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 맥히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요. 뭐 그럼 뭐 그대로 가자는 겁니까? 뭐 옛날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저건 좀 문제가 커요. 예. 말하는 게, 홍준표 씨 얘기는 그거요. 아니, 당신네들은 등록금 올린 장본인이니까 절반 등록금이라는 표현을 하지 말고 당신네들은 원래의 등록금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그거를 뭐 옛날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또 그러면 지금 그대로 가자는 겁니까? 이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해요, 저 사람 보면. 그러니까 문재인은 절반 등록금 하자는 구호가 왜 선심 쓰는 거냐? 그러니까 홍준표 씨 얘기는, 아니 누가 등록금을 올렸냐? 그러면 당신네들은 절반 등록금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원래대로 원래의 등록금으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고요. 그러니까 뭐 그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니까 뭐 대답도 못하고 저렇게 웃는 저 표정 보십시오. 야, 저 굉장히 저 간악한 표정이에요. 나는 그래서 문재인 씨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가 참 괴로워요. 왜냐하면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겠지만 일단 욕이 나오기 때문에, 예, 난 그 어떤 그 인간적인 뭐 정치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야, 저런 그 표정을 보면 일단 그 턱선이나 뭐 이런 게 내가 너무 좀 혐오하는 걸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문재인 비판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고도 제가 비판을 참 못하는 게, 보기가 싫어요. 예.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심상정만 해도 그렇진 않아요. 심상정만 해도 그렇게 좀 혐오감을 주지는 않고, 안철수도 혐오감을 주지는 않는데, 아니, 이 사람은, 문재인 이 사람은 좀, 혐오감을 너무 줘요. 말 뒤집고, 거짓말하고, 잡아떼고, 뻔한 거를,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거, 그렇게 하면 통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일단 그 자리에서는 거짓말하고, 그럼 또 추종자들이 또 뭐라고 또 감싸고 이러니까, 예, 그걸 아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뚫고 나갈 줄을 알아. 그러니까 말 맥히는 것도 없고, 그냥, 뭐 방송도 시간이 딱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다 넘기고, 예, 이게, 홍준표 씨는 이제 어이가 없어갖고, 이렇게 책임도 안 지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데, 저런, 허허허 웃으면서 넘어가는 저런 걸 보면, 참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지금 이 대선에서 우리 우파가 정말 단결하고, 단일화 후보 해가지고 깨부셔야 하는데, 저런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국군 통수권은 다른 사람한테 주고 나머지는 대통령 해라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다면 문재인 뽑아도 되는데 국군 통수권만은 뭐 참모총장이 가지기로 한다든지, 예? 육군, 3군 참모총장이 국군 통수권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대통령 될 때는 그렇게 하면은, 그럼 모를까?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탄핵된 다음에 문재인이 팽목항에 가가지고, 얘들아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가 고마웠습니까? 야, 이건 정말 통렬한 얘기야, 통렬한 얘기. 도대체가 팽목항에 가서 애들아 고맙다. 뭐가 고마웠느냐? 예. 이건 뭐 답변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뭐 답변 안 해도 좋다 이러고 이제 넘어간 얘기죠. 예, 참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요. 함께 촛불 대통령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 심상정이도 자세히 보면은 세월호 리본을 달고 있어요. 예. 세월호 리본을 달고 있는데, 다음에 나오는 안철수를 보면은 세월호 리본이 없어요. 예. 이것만 해도 안철수하고 심상정은 좀 다르죠. 문재인은 뭐 당연히 세월호 리본 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하고 이 정의당하고가 이게 좀 문제가 좀 심각해요. 세월호 리본을 단다는 거는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도 안철수는 그래도 세월호 리본 없는 거 보면 그래도 뭐 정의를 꺾는 일입니다. 다소 세월호 리본 안 단 거 보면 그거는 좀 낫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좀 문재인이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있는다는 게 참 괴로운 일인데요. 그래도 뭐 할 수 없이 듣긴 듣는데, 저 세월호 리본 단 것도 되게 저 이상한 놈들이고, 뭐 나라를 나라답게 뭐 공정한 사회, 뭐 부패하지 않은 사회, 좋은 얘기 다 하는데, 이게 저런 사람이 그런 얘기를 도대체 할 권리가 있는지, 참. 그런데도, 문재인 지지층이 있다는 거가 참, 이건 정말 아찔한 얘기예요, 아찔한 얘기. 그러니까 저런 사람의 이야기를 그게 그렇게 솔깃하게 들리고,
자기 입으로 그걸 번복하고 그런 사람이 뭐 무슨 나라를 나라답게 한다고 야, 그리고 무슨 세월호하고 또 국정농단 정말 어떻게 해서든 이번 대선을 이겨야 하는데 제발 좀 우리 우파 후보 단일화 좀 합시다. 단일화 좀 해요. 그래도 보수 우파의 후보로서 홍준표 후보가 나가서 그렇게 3대1, 4대1로 이렇게 싸우는데 3대1인가요? 3대1로 싸우는데 손색이 없네요. 일단 칼빈슨 호에서 한미 회담을 하겠다. 북핵 위기를 해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참 다른 조원진 후보는 여기에 참여를 못하고 심상정 자리에 조원진 후보가 나갔어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심상정 같은 사람이 지지율이 그래도 있어가지고 이런데 나오고 조원진 같은 사람은 지지율이 안 돼서 이런데 빠진다는 게 이게 사실 문제예요. 사실 이게 좀 많이 작용화됐다는 그 뜻이고 심상정 같은 사람은 그냥 2부 리그에 나와서 얘기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홍준표하고 조원진 두 사람이 나갔어야 되는 건데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게 심상정 같은 사람이 그래도 지지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서 여기 나왔다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죠. 어쨌든 이 후보자 토론회를 쭉 이제 보면서 이게 마지막 토론회라고 하는데 토론회를 좀 더 했으면은 보니까 많은 양상이 좀 뒤집힐 것도 같은데 좀 아쉽네요. 그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도 있어서 왜 그러나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 화면에 번호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불러달라고 하셔서 내가 그 방송으로 말로 불러드려야 될 걸 그랬구나. 그래서 새마을 금고입니다. 새마을 금고 3904-09-0139-429입니다. 다시 불러드립니다. 새마을 금고 3904-09-0139-429입니다. 태극신문을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 사태에 있어서 변변한 신문 하나 없어서 이 지경까지 왔고 변변한 유선 채널 하나 없어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 신문이나 유선 채널 하나만 우리가 갖고 있었어도 이 지경까지 안 오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바른 이야기하는 우파의 정말 대변자 노릇을 할 이 태극신문, 또 태극신문을 이제 만들고 난 후에 사사에 확장시켜서 그 다음에 태극방송 이런 걸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벌써 얼마 전부터 이제 그걸 방송했고 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은 오늘이 이제 토요일이죠. 오늘이 4월 20 며칠이죠? 4월 29일인가요? 토요일인데 다음 주 초중반 정도면은 이제 다음 주에 또 휴일이 있어서 좀 법원 업무도 늦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 주에는
그 태극사랑 주식회사 법인이 설립됩니다. 예. 태극사랑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그 주식을 제가 이제 판매하는 겁니다. 그 주식을. 그래서 한 주당 5,000원으로 돼 있어서 10주 사면 5만원. 예, 기본 단위를 10주로 끊어서 10주 사면 5만원. 뭐 돈이 통 없는 사람은 뭐 2만원도 제가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식 인환증을 주고 그 돈을 받았는데, 다음 주 법인이 설립 등기가 나온 다음에는 정식으로 주주 명의 개설을 해드릴 겁니다. 주주 명의 개설. 그럼 주주 명의 개설을 받으시면 이제 그 태극사랑 주식회사의 주주 명부에 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주 명부는 이제 우리 본사에 보관하는 것이고, 그거는 대표이사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주 명의 개설, 이거를 제가 써드리는 거면 주주가 되는 것이고, 제 목적은 일단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만약에 지는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물결처럼 우리 한번 일어나는 태극 물결을 쉽게 사라지지 않고, 그를 지지하고 우리가 저항 세력, 또 국정을 올바르게 견제해 나가는 언론지로서 우리가 필요하다. 지금 뭐 좌파 언론들 그 틈에 우리는 노조 하나 없는 그러한 그 언론지로서 이걸 커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으로 하니까 많은, 제가 이제 법인 설립된 후에는 또 그에 맞는 방송을 또 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의 주식 참여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업무차 또 원래 하던 대로 그 대한문협 KFC에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월요일부터 앞으로는 토요일도 가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시부터 9시까지 있을 테니까 그 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상담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 예,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아이덴티티를 밝힙니다. Io risponderò vorrei tu
인수원 원죄이고 감모